이번 세션의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환을 위한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비용 절감 그리고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SaaS 환경에서의 백업이 필수적인 이유와 이를 통해 비용 절감 그리고 데이터 보장 및 규정 준수를 위한 베리타스의 솔루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자이신 안영진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사님, 앞에 세션에서 저희가 클라우드 인기 정말 이게 그 추세가 끝나지가 않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구나. 라는 그 현상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 클라우드의 인기를 아이아스나 파스가 견인을 했다면 최근에는 사스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많은 기업들이 사스를 많이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잖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이러한 업무용 사스를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 그 사스를 사용하면 사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알아서 잘 관리를 해주겠지,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사실 저희 베르타스가 이런 클라우드 쪽 관련된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이 공유 책임 모델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어요. 처음에는 클라우드 업체가 다 운영 관리를 하는데 이 데이터마저도 이걸 우리가 백업 받아야 돼? 고객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2년 동안 거의 이 공유 책임 모델을 많이 얘기 드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고객분들이 알아서 연락이 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백업받을 필요가 있나였지만 요즘은 데이터 유실되면 안 되는데 이런 쪽으로 연락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많은 장표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관리자 실수로도 삭제될 수 있고 랜섬웨어 공격도 당할 수 있고 계정 폐쇄라고 해서 이제 계정 퇴사자 생기면 계정 삭제하고 또 다시 새로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백업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는 사스라고 하더라도 사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안심하고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데이터는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자체적으로 백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떻게 백업 받을 건데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베르타스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베르타스 알타 사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백업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백업 서비스이기 때문에요. 이제 저희 솔루션을 구매하시면 애저 테넌트 위에 저희 베르타스 테넌트로 아예 도입해서 이 인프라를 다 구성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에 관련된 리소스들도 저희가 설치 구축을 다 해드리는 거고요. 고객사 전용 싱글 테넌트로 하기 때문에 고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희가 다 백업 구축해서 이제 백업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이 멀티 테넌트 형태가 아닙니다. 싱글 테넌트 형태이기 때문에 한 고객사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백업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통해서 이렇게 백업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당연히 멀티 테넌트겠지. 그러면 이거 혹시 다른 쪽의 데이터에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쪽에 있는 것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 다른 고객사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그런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싱글 테넌트니까 그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는 사스에 있는 데이터 안심하고 매우 간편하게 우리 회사만을 위한 백업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 있겠다, 백업할 수 있겠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조금 다른 관점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뉴스 많이 보신 분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나 이제 퇴직할 거라고. 근데 이대로 그냥 나갈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당한 게 얼만데. 그래서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삭제를 하고 나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이 진짜 빈번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업무적으로 주고받는 이메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메일을 예를 들어 삭제했어요. 퇴사자 생길 수 있죠. 인수인계자 어떡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진짜 이게 그 사람의 인수인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크게 보면은 생산성 저하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피해로 충분히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베리타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방금 소개해드렸던 베르타스 알타사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나왔고요. 산업 스파이 사건으로도 데이터를 지우고 이제 경쟁사로 나가고 네. 사례가 되게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러한 시나리오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메일 같은 경우 삭제를 하면 지운 편지함의 데이터가 들어가거든요. 지운 편지함을 비우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휴지통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운 편지함 복구란 또 다른 영역이 있어요. 지운 편지함이 휴지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운 편지함에서 다 지워도 또 휴지통이라고 하는 그 지운 편지함 복구라고 하는 영역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영역인 지운 편지함 복구에서도 다 지워져도 그 사용자들은 접근이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어딘가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세 가지의 형태의 저장소가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지운 편지함, 휴지통이라고 하는 영역도 당연히 백업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운 편지함에서도 완전 지우고 찾을 수 없는 데이터는 지운 편지함 복구했는 데이터는 델레션, 리커버리 아이템 델레션이라는 폴더에서 또 백업받을 수가 있고요. 지운 편지함 복구에서도 완전히 다 비워도 저희는 이제 퍼지라고 하는 폴더 영역이 있어서 또 백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백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나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다 지우고 가더라도 메일 복구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싹 다 복구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휴지통에서 싹 다 지우고 나가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벽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아마 제 생각엔 팀즈 안 쓰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팀즈로 커뮤니케이션을 제일 많이 하실 건데 그렇게 팀즈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자료를 공유한다라는 거는 내부 직원들끼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내부 직원들끼리만 하나요? 외부에 있는 직원들끼리도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는 아마 쉐어포인트 온라인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팀즈의 저장 공간이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랑 같이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을 다 쓰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데이터가 꽉 차는 겁니다. 저장 공간 꽉 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당연히 요금 더 내고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해야죠. 근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해 주신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혹시 이렇게 저장 공간이 꽉 찼어요. 추가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그런 비용들이 분명히 부담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베르타스 알타사스 프로텍션이라는 제품으로 가능하고요. 이 팀즈랑 쉐어포인트 온라인 이 공간을 다 합쳐서 1인당 10기가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넘어간다고 해서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일 최근 이제 핫하게 쓰고 있는 이 데이터는 백업을 일단 받으시는데 그 미활용된 데이터 6개월 동안 수정된 지 6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거나 이런 데이터는 안 쓰는데 또 지우기는 뭐하고 그런 데이터는 이제 저가 스토리지로 아카이빙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또 뭐 천년만년 필요한 건 아닐 거잖아요. 기업 내에 따라서 뭐 5년, 10년 이런 보존 기간을 가져서 아카이빙 데이터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파기가 되는 이런 인포메이션 라이프 사이클 관리 이런 것까지도 자동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시 이제 미활용된 데이터였잖아요. 그거를 다시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아. 공동 작업이 일어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리스토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이 파일을 잠깐만 한번 보고 말 거야. 그럼 굳이 쉐어포인트에 올려서 비용을 또 늘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럼 다운로드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쉐어포인트의 초과 비용을 뭐 3배 이상 나가던 거를 저희 쪽에서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저희 제품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항도 말씀해 주신 이 사스 프로텍션 이걸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다른 관점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을 워낙에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망분리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망분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도 좀 자유롭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이런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서 사용해도 돼. 그런데 무작정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보안 대책을 강화를 하면은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추가적인 강화된 보안 대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고 이것들을 이렇게 강화할 수 있도록 베리타스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금융보안원에서 이 사스 이용 관련해서 보안 대책을 마련을 했고요. 사실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베리타스 쪽에 관련된 영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 세칙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메일이나 이런 전산자료 이런 데이터가 정보 유출됐을 때 탐지하고 차단하고 이런 모니터링, 이런 사후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 사스 환경에 업로드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뭔가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신용정보라든가 중요 정보들이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안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 추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갖고 있어라. 특히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 사스에서 활동했던 이 로그 기록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풀로 다 저장을 하라는 얘기인 거죠. 이용 일시라던가 이용자 아이디, 접속 IP, 이용 내역, 뭐 주고받았던 첨부 파일, 어떤 첨부 파일을 받았고 첨부 파일 내용에 뭐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풀로 갖고 있고 이 보존 기간도 하루 이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이렇게 보관을 하라고 가이드가 있고요. 이 비행기나 배 이런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다 아시죠? 요즘은 이제 차 안에도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데요. 이런 블랙박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제품이 머지원 엔터프라이즈 볼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 머지원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풀 로깅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풀로 수집을 하고 이 엔터프라이즈 볼트라고 하는 제품이 아카이빙 솔루션인데 장기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보안 모니터링이나 이 보안 대책을 담당해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분들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고 사후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권에서도 안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같은 사스를 뭐 사용하는데 뭐 금융권의 그런 감독 규정 같은 거 전혀 위배될 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런 뭐 악의적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산업 스파이와 같은 데이터 유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례가 정말 그 회사가 보안 솔루션 잘 갖춰놨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작정하고 하면은 유출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게 해야지. 그리고 그 발생한 사람 처벌해야 될 거잖아요. 뭐 법적 분쟁을 걸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증적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디스커버리라고 이제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디스커버리라는 솔루션의 사용성이 꽤나 불편하다고 합니다. 자료 찾는 것도 불편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런 이 디스커버리 솔루션 베리타스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 디스커버리들과 비교해서 베리타스만의 강점, 특징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그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사실 이제 이 아카이빙하고 이디스커버리하는 솔루션이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볼트 그 솔루션 안에는 이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이디스커버리 도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이메일에 대한 이디스커버리 하고 싶다. 그럼 뭔가 이디스커버리 하기 위한 기간, 뭐 최근 6개월치를 보고 싶다, 최근 1년치를 보고 싶다, 아니면 특정 날짜의 기간만 보고 싶다. 그리고 뭐 특정 사용자 아니면 특정 키워드 이런 내용들을 놓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메일 보듯이 아웃룩 화면에서 보듯이 리스트들이 나오고 뭐 메일 제목, 보낸 사람, 받은 사람, 그다음 수문 참조까지도 BC가 다 나오고요. 거기에 뭐 일단 보낸 시간 그거에 대한 첨부 파일, 그다음에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검토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고 이거는 관련됐다 안 됐다에 대한 마킹들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커멘트도 남기실 수 있고요. 특히 이 이메일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이 디스커버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팀즈가 아키텍처가 두 개로 찢어지는데요. 저장소 영역이 채팅, 그 다음에 채널에 올라가는 이제 포스팅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 텍스트 형태는 다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채팅이나 채널에서 파일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거는 실제 쉐어포인트 온라인이나 원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팀즈 이디스커버리가 있는데 이걸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와
쉐어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조합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네,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이 채팅 메시지 건별로 나오고 이 채팅 방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별로 나오다 보니까 이 방 저 방 얘기가 다 섞여서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하나로요? 네네.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도 너무 많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파일을 클릭하면 네. 그 파일이 아니에요. 링크입니다. 쉐어포인트 링크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많이 어려운데 저희는 네. 되게 심플합니다. 이렇게 해당 채팅 방별로 채널별로 다 이렇게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헷갈림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 채팅 방별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주고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누락하지도 않고 네,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삭제돼도 삭제를 이제 고의적으로 나쁜 짓 하고 지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삭제되었음이라는 델리티드라고 하는 메시지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첨부 파일을 또 클릭하면 이렇게 연본이 열립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팀즈에 대한 사후 추적이나 이런 이디스커버를 필요하는 고객분들은 저희 솔루션 말고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기업의 규모가 크면 내부에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담당하는 팀이 여러 개가 있는 팀도 있습니다. 법무팀, 뭐 무슨 정보보호팀에, 뭐 감사팀에, 뭐 윤리경영팀에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각각의 팀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르고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팀에서 뭔가 조회하는 데이터랑 저 팀에서 조회하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 겹친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독립적인 그런 부서들이라면은 이 부서가 저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접근해서 봤었다고?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각각 모르게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기능도 혹시 베리타스에서 제공해 주나요? 그런 것도 당연히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 안에는 이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디스커버리 엑셀레이터가 각 부서별로 영역별로 예, 분리돼서 독립된 공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이 정보보호팀에서 이 솔루션을 검토하고 도입하더라도 이거를 만약에 준법감시팀이나 감사팀에서 우리도 이런 솔루션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면 또 거기 영역을 하나 또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전혀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그냥 부서에서 다 역할별로 나눠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정보보호, 준법감시, 윤리경영 감사 돼 있잖아요. 각각 솔루션 따로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팀 4개네? 4개 솔루션. 지금 베리타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솔루션을 구매하시면 다양한 부서에서 나눠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그 정보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그 전사 내부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CM이든 SOA든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머지원, 엔터프라이즈 볼트 여기서도 자체적인 데이터를 엄청 많이 수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보보안팀에서 사용하는 전사적인 이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것 따로 뭐 베리타스 거 따로 모니터링하면 관리 포인트 2개잖아요. 야, 이거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아까는 이제 머지원과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이렇게 같이 조합한 걸 설명을 드렸다면 사실 머지원이라고 하는 이 제품 하나는 단독적인 이 데이터 수집기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만 말씀을 드린 거지 사실 120개 이상의 컨텐츠 소스를 수집할 수 있는 예,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JSON 파일이나 EML 파일로 저희가 다 파일을 떨구거든요. 실제 국내 기업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보안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SIEM이나 SOA 같은 걸 솔루션을 통해 갖고 저희 쪽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지금 평상시에 하시던 그 분석 패턴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뭔가 소스가 하나 더 추가된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다양한 컴플라이언스를 대응을 하실 때도 저희 머지원을 또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는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SP의 공유 책임 모델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 서스 도입 시에도 백업은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 효율적 백업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업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베리타스 알타 사스 프로텍션을 통해 사스 환경을 지원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스 환경에서도 결국 베리타스입니다.